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바로 말년을 행복하게 바꾸는 인생 법칙 7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행복한 말년은 운이 아니라 준비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활기차고 편안하고 따뜻한 말년을 보내는 반면 누군가는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삶의 후반부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서 갈라집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행복은 나중에 챙기지 뭐,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미루고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내 시간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말년의 행복은 거창한 계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는 생활 습관, 생각의 방향,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수많은 심리학 노년학 연구와 실제 행복한 말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된 삶의 패턴을 바탕으로 누구나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인생 법칙을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새로운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을 선택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보다 질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많아 보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회사 동료도 많고 업무로 얽힌 사람도 많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역할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관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이런 많은 관계가 오히려 피곤함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행복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운 듯 멀어지고 연락이 잦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는 것. 이 모든 흐름은 자연스러워요. 행복한 사람들은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흘러가도 괜찮은 관계를 인정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에서는 진심과 편안함이 사라지거든요.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안정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만나면 편안하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준다.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다. 연락 빈도보다 감정의 질이 더 중요하다. 말년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인간관계가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평균 3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 자주 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인간관계를 다 줄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정리하듯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더 편안해지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말년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년에는 깊이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오래 알고 지낸 이에서 3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가끔 고민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그 깊이가 말년의 외로움을 막아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진짜 내 사람이 있는 것이 더 큰 행복입니다. 말년의 첫 번째 법칙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말년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플 때만 병원에 가고 문제가 생겨야 뒤늦게 챙기곤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자유가 사라진다. 그래서 말년에 진정으로 행복한 분들은 건강을 돈을 쓰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자유를 확보하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의무가 아닌 자산 관리로 본다. 행복한 시니어들의 공통된 습관은 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을 관리하는 투자로 본다는 점입니다. 매일 20분 걷기, 주 2에서 3번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으로 자세 관리, 허리 무릎 보호 습관 유지. 이런 단순한 루틴이 5년 후,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효과입니다. 건강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미리 쓰는 것이다. 건강검진, 영양제, 병원 방문 등 이런 것들을 돈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미루고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말년에 가장 밝은 얼굴을 가진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다시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건강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미리 쓰는 보험료입니다. 몸이 되는 음식과 습관을 우선순위에 둔다. 행복한 노년층은 먹는 것을 기분이 아니라 몸의 기능 회복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물을 자주 마시고, 과한 당소금 섭취를 줄이고, 야식을 줄이는 간단한 관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60세 이후 체력과 기력의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건강은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하는 선물. 건강을 챙기는 행동들은 당장은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미래의 자신에게 살아갈 힘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말년의 가장 큰 자유는 돈이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즉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관리한 건강은 미래의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삶의 투자 상품입니다. 3. 비교를 멈추고 내 삶 재정비에 집중한다. 말년의 불행을 만드는 가장 큰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돈을 잘 벌었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하지만 말년에 행복한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삶을 정돈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행복을 갉아먹는다. 60대 이후 비교는 젊을 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여행 다니고 좋은 집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모았지? 저 집은 자식이 잘 됐는데. 하지만 이런 비교는 내 하루를 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행복한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시간표로 살고 있다는 것을요. 남이 앞서 나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말년의 행복은 있는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비교를 멈춘 뒤 행복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정리와 재정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더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예를 들어 생활비 구조 단순화, 불필요한 지출 구독 정리, 의료보험 체크, 집안 동선 편하게 바꾸기, 전기비용 재점검, 감정 소비 줄이기. 이 정리는 돈을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리가 되어야 정신도 가벼워지고 미래 계획도 선명해집니다. 비교는 불안을 낳고 정리와 재정비는 여유를 만든다. 노년 심리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는 자산 규모보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이 더 결정한다. 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정서적 안정감은 비교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내 삶을 직접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단순화하고 스스로 결정할 때 생깁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오늘 내 삶에서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방 하나 정리할 수도 있고, 옷장을 비울 수도 있고, 통장 현황을 점검할 수도 있으며, 건강 일정 하나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쌓여 내 삶은 누군가와 비교되는 삶에서 내가 주인인 삶으로 바뀝니다. 말년의 행복은 많은 것을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가볍게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4.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젊게 산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빨리 늙는 것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늙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배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란 학교나 자격증 같은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움이 뇌를 젊게 만들고 인생의 활력을 유지하게 한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움만으로도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태도가 말년의 우울과 무기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배움은 대단한 공부가 아니라 작은 도전이면 충분하다. 배움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늙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배움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휴대폰 기능 하나 더 익히기, 새로운 앱 사용해보기, 유튜브 강의 듣고 따라하기, 악기 간단하게 배우기, 가벼운 외국어 단어 몇 개 외우기, 새로운 운동 자세 배우기, 그림뜨개글 쓰기 같은 취미 시작하기. 이런 작은 배움 하나가 뇌의 활성 신호를 크게 증가시켜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삶의 활력을 만든다. 노년학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7% 높다. 왜 그럴까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희망, 나도 변화할 수 있다는 능력감, 이 두 가지가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움은 마음을 젊게 하고 그 젊은 마음이 몸의 활력을 끌어올립니다. 배움을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는 없다. 내 나이에 뭘 더 배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배움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초간단 배움 한 가지. 여러분도 오늘 한 가지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 하나 설정해보기. 10분짜리 유튜브 강의 하나 듣기. 관심 있는 분야의 검색을 해보기. 쉬운 영어 단어 5개 외우기. 간단한 취미용 도구를 주문해보기. 이런 행동 하나가 내일의 활력을 만들고 일주일 뒤에 자신감을 만들며 5년 뒤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젊게 삽니다. 5. 나를 위한 시간을 삶의 중심에 둔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내 시간을 양보하고 미루고 포기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행복한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을 합니다. 바로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두고 산다는 선택입니다. 말년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이 되어야 한다. 노년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핵심은 자기 지향성입니다. 즉,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하루를 설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행복한 시니어들은 누구의 엄마, 아빠, 배우자, 직원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호사나 사치가 아니라 정서 회복 시간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시간은 사치 아닌가? 바빠서 못하는데.
하지만 나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정서 회복을 위한 필수 루틴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20분 산책, 차 한 잔 마시며 조용히 멍 때리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 듣기, 책 몇 장 읽기, 간단한 취미 활동, 명상, 기도, 호흡하기, 짧은 글쓰기, 이런 시간들이 하루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다스리게 해주며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게 해줍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지키면 삶이 균형을 찾는다. 특히 말년에 접어들면 외부 자극보다 내면을 돌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행복한 분들은 남들이 뭐라 해도 내 시간은 나를 위한 소중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 덜 휘둘리며 삶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회복합니다. 하루 20분만 확보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나만의 시간은 길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단 20분만 있어도 충분한 정서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단 20분이라도 내가 원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걷기 20분, 조용한 휴식 20분, 좋아하는 취미 20분, 생각 정리 20분. 이 20분이 하루의 질을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의 분위기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말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조용한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삶의 품위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6. 정리하는 힘이 말년의 품위를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물건이 늘어나고 정리해야 할 과거의 흔적들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장 품위 있고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정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리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이다. 물건을 버리면 집이 깔끔해지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가장 먼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는 과거의 감정, 추억, 미련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시니어들은 이런 물건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고마웠고 보낼 시간이다. 이것은 단순한 치우기가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나친 물건은 일상의 피로를 부른다.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의 일상은 불편해집니다. 청소가 더 오래 걸리고, 물건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시야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집이 어수선하면 감정도 같이 어수선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건이 줄어드는 순간, 집도 마음도 생각도 단순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삶을 단순하게 유지한다. 말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집을 호텔처럼 깨끗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실천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고 비슷한 유형의 물건은 통합하고 집안 동선을 짧고 편하게 바꾸고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삶의 구조가 단순해지면 하루를 관리하는 에너지 소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만큼 마음의 에너지도 회복됩니다. 정리의 핵심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이다. 정리할 때 가장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이 물건이, 이 관계가, 이 생각이 필요한가? 이 질문은 물건뿐 아니라 관계, 감정, 습관에도 적용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 습관을 줄이고 반복되는 후회를 손에서 놓는 것. 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의 정리입니다. 정리가 잘 된 사람은 늙어도 당당하다. 삶이 정리된 사람은 집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불안이 없고 물건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며 하루하루를 여유 있게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늙어도 얼굴이 편안하고
말투가 온화하며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품위가 바로 정리에서 나옵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지혜입니다. 말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7. 내려놓는 지혜를 아는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다. 말년의 불행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집착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가장 평온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내려놓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으라니 그건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후회에 묶여 살지 않는 자유. 자식에게 과한 기대를 내려놓는 편안함.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지 않는 여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당당함.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지 않는 인정. 이 모든 것이 내려놓음으로 얻는 평온입니다. 말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5가지 집착. 노년 심리학에서는 말년을 괴롭게 만드는 집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거의 후회,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남의 평가와 시선,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이 5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고 더 날카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니어들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손에서 놓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 내려놓음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는 괜찮다. 나는 내 삶에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편안해지고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을수록 행복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신기하게도 손을 꽉 쥔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삶은 더 좁아집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 인간관계의 가벼움, 자신에 대한 온전한 신뢰, 삶의 자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느끼는 능력. 이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얻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내려놓기 한 가지. 오늘 단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오래된 고민 하나 내려놓기. 자식에 대한 기대 한 줄 내려놓기. 나를 옥죄는 완벽주의 한 조각 덜기.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 비우기. 남의 평가에서 한 걸음 떨어지기. 이 작은 내려놓음이 내일의 평온이 되고 앞으로의 말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내려놓음은 나이를 들어서가 아니라 현명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년을 행복하게 바꾸는 7가지 인생 법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만큼 짊어져 온 짐도 많고 내려놓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한 말년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들으신 7가지 중 모두를 한꺼번에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지금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일 수도 있고, 건강을 조금 더 챙기는 일일 수도 있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작은 정리를 하나 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 더 편안하고 더 깊고 더 따뜻한 말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행복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